언젠가는 버려야겠지 하면서 생각만 하던 물건이 있죠. 창고와 장롱을 열었을 때 골치가 아프고 멀쩡한 물건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가득하시겠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새롭게 맞이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실 텐데요. 그 시간 안에 과거의 물건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조금씩 내어드리고 더욱 의미 있고 편안한 일상을 마련하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자녀분들 추억이 담긴 물건부터 시작해 소중하지만 이제는 쓰임새가 다해가는 물건들을 알아보죠. 혹시라도 버리는 일에 마음이 쓰이더라도 그 빈자리에 새로운 행복과 즐거움, 가벼운 발걸음이 들어올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이 입었던 옷. 자식들의 옷은 그 아이들이 커가던 온갖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갓 태어나 세상에 나온 날, 처음 걸음마를 뗀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옷장 속 작은 셔츠와 바지를 볼 때마다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장롱 깊숙이 모셔두기 일쑤이지요. 하지만 50세를 넘긴 지금 이미 다 큰 자녀들은 그 옷을 다시 입을 수는 없지요. 더구나 그 옷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색이 바래거나 옷감이 약해져 누군가에게 물려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추억을 간직한다라는 의미로 몇 벌쯤은 남겨둘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옷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그건 분명 우리 삶의 공간을 빼앗고 시선과 마음을 묶어두는 요소가 되지요. 이제는 나의 자녀들이 세상을 빛내는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말 특별한 몇 벌만 남기고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품 안에 자식 아닌가요? 남기신 한두 벌만 예쁘게 세탁해서 간직하시고 그 옷들과의 추억과 헤어질 용기를 내보시는 겁니다. 장롱 한 켠이 훨씬 가벼워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시원섭섭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추억만 남은 여행 기념품.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은 참 소중합니다. 돌아보면 나의 젊음, 나의 가족들과의 추억, 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어머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겠죠. 그곳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당시의 향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한 번, 두 번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사들이는 기념품들이 어느새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그컵부터 작은 열쇠고리, 현지에서 충동적으로 샀던 민속 공예품까지 하나하나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새롭게 들여다볼 일 없이 책장이나 서랍, 장식장 안쪽에 먼지만 수북하게 쌓이곤 합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감성과 여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장소에서의 추억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은 물건이 너무 많으면 결국 정리해야 할 짐이 되어 오히려 기분을 무겁게 만들기도 해요. 진정으로 애틋한 추억이 담긴 기념품은 조금만 남겨서 예쁘게 진열해두고 오래도록 손도 닿지 않고 발해버린 물건들은 이제 과감히 떠나보내주세요.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 추억을 내친다는 죄책감마저 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추억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깃들어 있을 테니 그 오래된 물건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예전에 사둔 의약품과 영양제. 50이 넘으면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찾기도 하고 영양제나 보조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시며 건강관리에 힘쓰시지요. 문제는 이렇게 쌓인 약과 보조식품들이 곳곳에 흩어져 방치되면서 유통기한을 훌쩍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무심코 복용했다가 효과가 사라지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심한 부작용이 생기지요. 특히 항생제나 처방약은 처방 시점과 상황에 따라 복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에 떼지난 약품을 함부로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칩니다. 영양제 역시 변질되어 복통이나 몸살을 일으킬 수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질환에도 회복이 느려지는 것을 체감하시게 됩니다. 더군다나 평소 자주 찾지 않는 약장이나 서랍 속에 쌓여있는 약들은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복용하게 되죠. 배탈이 나거나 편두통이 생겼을 때 날짜가 지난 약을 먹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낡은 약봉지는 미련 없이 버리세요.
지금 필요한 약품이나 영양제들만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그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셨다면 과거의 처방약이 아닌 새 약품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랍니다. 네 번째, 자리만 차지하는 옷과 구두. 살다 보면 비싸게 사두고도 거의 입지 않은 옷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할인 행사를 하길래 덜컥 샀던 코트부터 체중을 감량하면 입겠다는 다짐으로 사둔 청바지, 혹은 결혼식장이나 특별한 모임에 가려고 준비했다가 몇 번 착용 못한 옷 등 옷장 한편에 고이 모셔두고는 있지만 실제로 꺼내 입을 기회는 점점 줄어드실 수 있어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체형의 변화나 발 건강 문제 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엔 편하게 신었던 구두가 이제는 너무 끼거나 오래 걸으면 발목이 시큰거리기도 하지요. 하이힐을 신고 장시간 외출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예전에 입던 몸에 딱 맞는 정장이 가슴이나 허리에 껴서 답답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옷장과 신발장을 여시고 지난 1년간 입거나 신었던 물건인가요? 를 기준 삼아 정리해 보세요. 좋은 옷과 신발이라면 중고 거래나 기부하세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는 그 물건을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옷장 정리가 끝나면 몇 벌 안 되더라도 내게 딱 맞는 옷들과 신발들이 더 자주 눈에 들어오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죠. 그러면서 옷을 자주 갈아입는 수고도 덜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도 아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먼지 쌓인 옛 사진과 편지, 서류 뭉치. 옛 사진이나 편지를 보다 보면 가슴 뭉클했던 그 시절의 감성과 사랑이 되살아납니다. 아마 사진첩 구석에 꽂혀 있거나 깊숙이 밀어둔 편지들을 다시 들여다보실 때마다 한참을 읽고 옛 생각에 잠기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만큼 추억의 힘은 크고 달콤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 방치되어 버린 과거의 편지와 사진들, 과거 서류들이 수두룩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인사 발령 문서나 은행 서류, 세금 관련 자료, 이미 만료된 계약서 같은 것들도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라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말로 필요해지면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혹시 버리기 너무 아쉬운 사진이라면 스캐너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디지털 파일로 옮겨두시면 어떨까요? 손편지나 신문, 스크랩 등 소중한 기록도 어느 정도는 스캔으로 보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두면 언제든지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은 훨씬 줄어듭니다. 남기고 싶은 것들을 잘 정리한 뒤에는 발해버린 종이나 보관 기한이 지난 서류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주세요. 50세 이후에는 체력과 기억력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무거운 서류 뭉치가 짐이 되지 않도록 가벼워지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안전과 위생이 걱정되는 오래된 주방용품. 가족을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시거나 요리하는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주방 곳곳에 정체 모를 오래된 용품들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닳아서 코팅이 거의 벗겨진 후라이팬, 너무 오래된 냄비, 유통기한을 잊은 채 찬장에 방치된 양념통, 몇 년 전 손님 맞을 때 쓰다가 남긴 특별 소스 등등 한번 눈에 익으면 안 쓰다가도 언젠가 쓰긴 하겠지라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게 되지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나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므로 식재료나 주방용품 관리를 더욱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조각이 음식에 섞여 들어가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또한 색이 바랜 양념이나 소스는 이미 변질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요리에 활용하면 미각을 해칠 뿐 아니라 복통이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을 대대적으로 한번 비우고 청소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외로 버려야 할 줄 몰랐던 혹은 아직도 내가 갖고 있었나? 싶을 만한 물건들이 한 보따리 나올 거예요. 특히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해 주세요. 깔끔하게 비워낸 뒤에 건강하고
안심되는 용품들로 조금씩 채워나가시면 요리하실 때도 훨씬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은 취미용품과 장비. 삶이 바쁜 와중에 20대나 30대에 열렬히 빠졌던 취미가 어느 순간부터는 손에 잘 잡히지 않게 됩니다. 카메라, 악기, 낚시용품, 자전거, 캠핑 장비, 레코드 플레이어, 골프채 등등 다양한 취미 물품이 있지만 혹시 이미 몇 년째 사용하지 않고 창고나 방 한구석에 켜켜이 쌓여 있는 건 없으신가요? 취미용품은 그 시절의 열정과 기쁨을 담고 있어서 버리거나 정리하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상과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면 과거 취미를 다시금 즐길 기회가 얼마나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늘 변화를 거듭하니까요. 취향도 활동 범위도 경제적 여건도 달라집니다. 만약 언젠가 다시 하고 말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꼭 필요한 물건 몇 가지는 남겨두셔도 됩니다. 다만 딱히 생각이 없는데 버리긴 아깝네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다면 당근마켓처럼 중고 거래나 필요한 분께 기부를 고려해 보세요. 제대로 작동하는 아이템이라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간도 확보되고 약간의 수익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취미를 위한 준비를 하거나 그동안 미뤄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면 훨씬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버림이 곧 새로움을 맞이하는 기회입니다. 인생은 늘 새로움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안 곳곳에 쌓인 오래된 물건들은 때론 과거에 지나치게 발목을 잡아 새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가릴 때가 있어요. 50세 이후의 삶은 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시기이면서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추억이 깃들어 있고 아직 쓸모가 남았는데 라는 미련이 따라붙으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시면 그 물건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치가 이미 충분히 다했다면 손을 놓아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추억은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남아있으니 더 이상 물건 형태로 간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건을 줄이는 만큼 일상도 단순해지고 집안이 깔끔해지며 혹여 안전이나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미리 제거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림은 어떤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50세 이후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 반짝이는 일상을 꾸려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